그런데 이제 회생위원이라고 해서 꼭 이유 있고 정당한 보존 권고만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변호사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되고 보존 권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사무실에게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보존권고 대응 때문에 맡기는 거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무실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가격이 저렴한 곳, 뭐 합리적인 곳, 친절한 곳,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무실의 기준은 보존 권고에 얼마나 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치열하게 싸워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존 권고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존 권고를 설명을 드리려면 보존 권고를 내리는 주체인 회생위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회생위원이 누구냐면요, 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검토를 해야 돼요. 채무자가 돈을 어디에다 썼고, 뭐 소득이 어떤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상식적으로 판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를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생위원이라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와봐 라고 맡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생위원의 어떤 역할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조사, 두 번째로는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절차 첨가, 세 번째가 채권자 집행 진행,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에서 좀 말씀드릴 중요한 요소인데 업무 수행 결과 보고, 다섯 번째가 담보 목적물의 평가, 여섯 번째가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 일곱 번째가 변제 완료된 경우 보고, 여덟 번째가 변제 계획안 이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고입니다. 회생위원은 내부 회생위원하고 외부 회생위원으로 나누어지게 된대요. 이 둘 사이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내부 회생위원은 그냥 그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법원에 소속된 어떤 회생위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외부 회생위원은 법원에서 그러니까 업무를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회생위원이 이제 담당하게 되는 업무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총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외부 회생위원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쉽게 설명해서 조금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외부 회생위원에게 아웃소싱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회생위원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업무 수행 결과 보고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개인회생을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산가치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보고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서야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낸 자료로 충분하지 않을 때 이것 좀 더 소명을 해봐라고 내리는 것이 보존 권고입니다. 보존 권고는 기본적으로 회생위원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 권고가 나오게 되면은 이에 성실히 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또 성실히 응해야지 위원 입장에서도 이런 이유로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 이런 이유로 뭐 청산가치에 넣어야 되겠구나 빼야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회생위원이라고 해서 꼭 이유 있고 정당한 보존 권고만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거나 누락된 보존 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부당한 보존 권고를 보게 되면은 좀 황당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보존 권고가 나왔을 때 이걸 그냥 수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게 잘못된 보정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결국 그거는 이제 서면의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되고, 회생위원이 그거를 보고서는 네 말이 맞네 라고 한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밝혀야 될 것 같다 라고 또 보정이 나오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재차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이런 작업을 서면 공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존 권고에 대한 서면 공방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수행한 케이스들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서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이제 담보로 제공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생위원은 이제 그 아버지한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라
하겠다라고 보전 공고를 내리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부동산을 청산가치로 잡게 되면은 이 사람은 개인 회생 자체가 아예 불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퉈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일단 제출한 의견서 자체는 3, 4년 전에 담보로 제공할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 사정 자체는 충분히 이제 아버지한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게 어떤 재산 은닉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를 1차적으로 소명을 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3, 4년 전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외에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판결이 있거든요. 이제 해당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본 사안에다가 적용을 해서 청산가치에서 궁극적으로는 배제를 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의 사례를 한 개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사기꾼한테 피해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채무자가 있었는데요. 사기꾼이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기 피해자임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하는데, 유독 이제 보전 공고를 통해서 피해 금원을 사기꾼한테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한테 사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지금 분명히 너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라 라는 어떤 보정이 나왔어요. 회생위원회 보전 공고 내용 자체가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이 사람이 자력이 있으면은 그 돈 받아오면 되거든요. 민사소송해서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사기꾼들은 재산을 다 은닉시켜 놓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민사소송해서 강제집행 그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년 3년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이 사람 개인회생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케이스를 놓고서는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소멸시효 법리였어요. 소멸시효는 뭐냐면은요, 일단은 내가 돈을 주고 나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돈을 청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피해자분이 사기꾼한테 돈을 주고 10년이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사기꾼한테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더라도 청구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소명을 해서 청산가치에서 배제시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케이스들이 이제 큰 줄기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은 이제 개별 사안으로 가게 되면 다 차이점이 있고,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마다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법원이 다른데 회생위원들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전 공고 안 나왔는데 여기선 보전 공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말없이 넘어갔던 거가 여기는 갑자기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잘못 판단한 보전 공고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법리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전 공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데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좀 보전 공고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관련해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 감사드립니다.